각 당을 해산하라, 한국당을 해산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라는 청와대 청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전 7시 45분 30초를 기준으로 딱 측정을 해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은 144만 2,610분이 동의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라는 청원도 20만 3,761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측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청원대로라면 대한민국 국회에 정당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청원 숫자에 대해서 이거 조작이다 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 차원의 대응은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다만 그 청원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그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변 박사님, 네. 나경원 대표가 조작 얘기를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트래픽이 좀 급증한 사례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국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이 접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준석 그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김변 박사님 분석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요. 3월 통계만으로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에서 접속했다. 그 전달에 비해 2,159%가 증가한 거다. 이거 믿지 말라. 뭐 이런 의혹을 이준석 최고위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4월 통계 나오면 봐야겠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우리나라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 그러니까 이거 다 국민 여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발끈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사실무근이다. 베트남에서 유입된 트래픽은 29일 하루에 0.17%였고 3월 한 달간은 3.55%에 불과했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 근거로 든 통계 자료가 서로 다른데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자료들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 얼마나 접속했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는 것 실명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러한 SNS 계정들을 바탕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일례로 우리가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동의 버튼을 누르더라도 실질적인 사람 숫자에 대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이 동의를 한 것인지 10명이 동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청와대가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트위터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해경공 김씨에 대한 논란들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트위터 계정 본사 압수수색할 수가 없다. 트위터 계정 주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트위터 아이디를 바탕으로 사실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접수를 받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보게 됐을 경우는 정확한 국민의 여론을 집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에 있는 백악관의 위더 피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그대로 카피해온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청원에 대한 홈페이지 사이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 상황인데요.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상권 분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정말로 바꿔줬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원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의 영역과 사법부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하게 되는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거르게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로 정당 해산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때 해당 판사 파면하라고 올리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 제도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4%가 클릭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새벽 3시에 1초마다 30여 건의 동의 숫자가 올라간 걸 봤다라고 말한 분도 있고 청와대 청원 시스템상 방금 김변 박사님 말했던 것처럼 네이버로 동의 한 번, 카카오로 동의 한 번, 페이스북으로 동의 한 번, 트위터로 동의 한 번 하면 혼자서 내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계정 생성이 자유로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메일 주소만으로 계속해서 계정을 늘려갈 수 있다. 한 사람이 무한동의가 가능하다라는 의혹 제기도 한 측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건데 박지원 대변인.
최근에 저희가 봤잖아요. 사실은 그 드루킹 1심 판결 나오고 하면서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기사 클릭수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매우 나쁜 일이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원래 기본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지금 여야 간에 뭐 서로 간에 그 무슨 세력 싸움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저는 청와대가 이걸 온전히 청원 게시판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좀 전에 좀 보신 것처럼 저렇게 조작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 청원을 할 수 있다면 중복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저렇게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내에서 여론 싸움이 생기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런 건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청와대가 새삼 저렇게 검토하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청와대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것들이 청와대와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으로 열린 게 2017년 8월 17일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아무런 논쟁이 없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그 말은 해산 청원 예.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그에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조목조목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만시지탄이다. 사실 처음부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처음부터 그러지. 이런 문제가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순수한 언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상소하는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억울한 사람들이나 혹은 정책적 16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국민들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는 원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벌써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러 유도해서 빨리 눌러라. 그리고 눌렀는데 몇 명이 눌렀는지도 모르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거든. 좀 있으면 뭐 똑같이 아마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게 100만 건이 넘어질 겁니다. 그럼 예. 결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들듯이 후미대원이 그렇게 대통령이 여야 된다. 대통령 정당이 예. 아니고 비례대표가 이제 1등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정말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무한적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시스템상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문제 제기가 됐다 그러면 일부 뭐 주총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듯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했고 하는 것을 언제 누가 물어봐도 정말 이 청원에 몇 명 동의했는가를 국민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그런 손소변- 답을 예. 말하자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손수 변호사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1인 1표가 아니니까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다 떠나서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특정 정당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냐?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결국 정치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본인이 지지했던 정당에 대한 또 선호도라든지 또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혐오도가 각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각자 더 커진다. 그런 양상이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또 하나 슬쩍 넘어가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인데요. 가짜 뉴스. 네, 좀 전에 이제 이준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아니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데 통계 자료가 달라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기간이 달라서 생긴 일입니다. 기간이 달라서. 예, 즉 3월 자료를 가지고 4월에 어떤 또 사이버 혈맹국이 나타날지 보자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3월에 있었던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혈맹국이라는 걸 의미인지 그런 해석이 되고요. 또한 청와대도 밝혔지만 3월에 베트남에서 유입이 많이 됐던 것은 이제 버닝썬, 승리 등 관련해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링크가 베트남 현지 뉴스에 올랐던 거예요. 인터넷 뉴스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왔던 건데 이걸 마치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도 외국에서 개입이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그 이준석 최고위원의 그 SNS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악용하거나 오해한 정치인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 정용기 의원이 어제 이랬어요.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 명이 동참했다고 보도됐지만 그중 14만 명, 14%죠? 네,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한다. 이렇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이 베트남 14%를
3월 자료인데 4월로 슬쩍 와서 그건 가짜 뉴스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예. 거거든요.